이번 시간에는 렌더링 관련된 기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크. 마스크는 포토샵의 마스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는 흰색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정색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레이는 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어떤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또는 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화이트 영역은 보이도록 만들어주고요. 블랙 영역은 안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스크입니다. 자, 추적. 광추적이고요. 레이 트레이싱과 패스 트레이싱. 옥테인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레이 트레이싱은 주로 정반사 그리고 광원으로부터 직접 나온 첫 번째 광선을 추적하는 것, 그 방식이 되겠고요. 패스 트레이싱은 첫 번째 광선을 포함한 난반사 그리고 반사광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 뎁스라고 하는 것은 빛의 투과 횟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 투과라는 것은 투명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유리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레이 뎁스가 옥테인에서는 스페큘러 뎁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레이 뎁스는 시네마 4D 기본 렌더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옥테인 같은 경우는 기본값에서 값을 조금씩 낮춰주면서 문제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문제없는 수준이라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 하면 유리가 많이 겹쳐 있을 때 그 투과를 적절한 양만큼 시켜줘야 저 뒤쪽에 있는 유리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유리까지 잘 보이는 수치값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플렉션 뎁스. 리플렉션, 반사란 뜻이죠. 자, 반사 계산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은 어떤 오브젝트를 또는 환경을 반사하게 될 텐데 만약에 거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반사를 몇 번까지 추적해서 계산할 건지를 결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옥테인에서는 글로시 뎁스라고 표현합니다. 리플렉션 뎁스, 글로시 뎁스 같은 얘기입니다. 일루미네이션, 광선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크게는 로컬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컬 일루미네이션은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광을 계산한다는 의미고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역 조명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렌더러에서 이런 레이 트레이싱과 패스 트레이싱 같은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점차 패스 트레이싱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계산 순서는 프라이머리 메서드, 첫 번째 방법이란 뜻이고요. 세컨더리 메서드, 두 번째 방식이란 뜻입니다. 자, 이 항목은 어디 있냐면 시네마 4D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러에서 GI를 켜게 되면 저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렌더 이펙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 그러면 여기에 프라이머리 메서드, 세컨더리 메서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방식, 두 번째 계산 방식. 자, 계산 방식으로는 QMC의 레디언스, 여기 스펠이 잘못된 것 같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라디오시티, 레디오시티라고도 하고 라디오시티라고도 하고, 그리고 라이트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QMC 정확하지만 오랜 계산 시간이 걸린다. 이게 특징이에요. 모션에서는 렌더링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틸 이미지에서 활용하기 괜찮고요. 한 장만 렌더링 하면 되기 때문에. 자, 플리커 현상이 없습니다. 일레디언스. 일레디언스는 대부분의 렌더링에서 1차, 2차 둘 다 일레디언스를 넣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잘 나오는 것에 비해서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잡는 기술이 같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 레디오시티. 이전에는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요즘은 프리뷰 정도의 수준으로 그칩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요. 라이트맵. 라이트맵은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광역 조명 계산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라이트맵의 그 가장 고질병 같은 게 있는데요. 빛이 새는 현상. 메쉬 상태에서는 분명히 닫혀 있는데 그 틈새로 빛이 새 들어옵니다. 그리고 빛 번짐 현상, 비슷한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들을 프리필터라는 것을 켜줌으로써 이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주요 옵션에는 accuracy,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record density, 기록 밀도라는 뜻인데 밀도,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더 촘촘하다는 얘기죠. 숫자가 작을수록 계산이 정확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diffuser depth, 광선이 광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몇 번째까지 반사광을 계산할 거냐 하는 거고요. 당연히 반사광 계산 횟수가 많아질수록 렌더링 시간이 길어지고 장면 전체에 특히 어두운 부분은 빛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사광을 많이 계산할수록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미지 전체가 좀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기반 라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스카이 오브젝트에 HDR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조명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미지 기반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 사용되는 파일 포맷은 HDR, HDRI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EXR, 이런 포맷들이 사용되는데 이 포맷들의 특징은 채널당 32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8비트 이미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 HDR 하나를 열어서 지금 얘는 여기 RGB/32라고 되어 있죠. 채널당 32비트 이미지고요. 자, 하나를 듀플리케이터 했고요. Arrange to up horizontal. 자, 여기 복사한 것은 이 32비트를 8비트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RGB 컬러 모드는 똑같지만 채널당 8비트. 채널이라 그러는 것은 여기에 있는 R, G, B 얘네들이 각각의 채널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채널이 있죠. 이미지, 모드, RGB 8비트. 자, 이미지가 약간 어두워지긴 했는데요. 그거랑 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위에 있는 것은 채널당 8비트 RGB/8, 아래쪽에 있는 것은 채널당 32비트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노출 조정을 해볼게요. Exposure. 자, 노출을 이렇게 낮춰보면 지금 대략 -3 정도 낮춰볼게요. 자, 8비트 이미지를 -3으로 낮췄더니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채널당 32비트를 똑같이 -3 해볼게요. 자, 여기 큰 차이가 있는데
8비트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컬러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미지의 노출을 줄이면 전반적으로 모두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어떤 것이 조명의 역할을 하는지를 컴퓨터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거기 비해서 채널당 32비트 이미지는 노출을 줄였지만 조명 부분은 여전히 밝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어디 부분이 조명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컴퓨터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기반 라이팅을 하려면 이렇게 채널당 32비트를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인 HDRI 또는 EXR 같은 포맷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샘플. 컴퓨터에서 샘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샘플은 연속적인 어떤 구간을 디지털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샘플인데요. 그 샘플도 한번 자, 샘플링을 그래픽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샘플링. 샘플링은 사운드도 샘플링, 또 뭐 그래픽도 샘플링, 다이나믹도 샘플링. 샘플링은 아주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컴퓨터 그래픽에서의 샘플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 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 이것의 원본은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샘플링이라고 그러는 것은 연속적인 공간,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는 연속적인 공간인데 거기를 가로 세로 5x5로 샘플링 했을 때는 이런 느낌, 25 곱하기 25로 했을 때는 이런 느낌, 100x100은 이런 느낌. 그래픽에서는 이런 게 샘플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도 저런 식으로 샘플링이 되고요. 그래서 사운드도 채널당 비트 수가 모자라면 사운드가 좀 거칠거칠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샘플링은 더 조밀하게 할수록 현실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지만 용량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죠. 자, AA, 안티 엘리어싱. 일단은 엘리어싱 상태를 먼저 볼게요. 스펠이 S네요. 자, 여기 이걸로 설명하면 좋겠네요. 자, 원래 컴퓨터에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우리 눈에 직선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는 결국 비트맵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면 우리 눈에 좀 이질감, 컴퓨터가 만들어냈다는 아티팩트, 인공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아주 딱딱한 계단 사이에 다양한 농도의 회색들을 집어넣어서 중간색들을 집어넣어서 멀리서 봤을 때 매끄러워 보이게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이미지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스케어러블 베타 그래픽이네요. 포토샵에서 포토샵을 또 닫았나?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안티알리싱이 뭔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이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다면 자, 지금 여기 있는 SVG라는 것도
아주 현재 쓰이고 있지만 차세대 그래픽 포맷인데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이 확장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케일러블 크기를 보는 사람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의 가장 큰 단점은 크게 확대하면 깨진다는 거죠. 근데 이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래픽 포맷입니다. 자, 이 레이어 밑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좀 잘 보이겠네요. 표가 별로 안 나네. 자, 지금 이건 그 그래픽 파일을 불러드리면서 좀 잘못 불러드려졌는데요. 지금 여기에 원래는 딱딱하게 계단 현상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그 계단 현상이 디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동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얘가 적절하지가 않네요. 그 스케일러블 벡터 포맷이라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자, 일반 비트맵 파일을 복사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비트맵인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 계단 현상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떤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계단 현상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어떤 이미지에서는 원래 계단 현상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 왼쪽 거의 상태가 엘리어싱 상태입니다. 엘리어싱. 이게 엘리어싱 상태예요. 자,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현상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반대되는 안티 엘리어싱을 개발해낸 거죠. 자, 물론 그 시네마 4D에서도 여기에 안티 알리아싱이 있는데요. 렌더 셋업에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지오메트리 포맷이 켜져 있는데요. 이 모드가 3개가 있는데 난 그러면은 처리를 하지 않고 엘리어싱 상태로 계단 현상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지오메트리를 하게 되면 도형의, 그러니까 입체의 경계선까지는 처리를 하지 않고요. 입체의 안에 있는 텍스처 매핑은 블렌딩을 해주는 겁니다. 자, 베스트로 하면 입체, 그러니까 모델링의 경계선도 처리를 해주고 모델링에 텍스처링된 텍스처도 처리를 해주고, 이게 가장 높은 옵션이죠. 당연히 계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AO. 일단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대부분 강의 자료에서 인터넷 강의 자료에서 그림자를 만들 때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림자는 아닙니다. 자, 먼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을 때 없을 때 결과가 자, 왼쪽 이미지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없는 상태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무거워 보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여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좋은 사례가 아니네요. 자, 일단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도 분명히 맞긴 맞는데 조금 비교하기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찾으려면 꼭 잘 안 나오죠. 자, 왼쪽 것은 오프고 오른쪽 것은 온인데요. 당연히 오른쪽 게 좀 더 나아 보이죠. 근데 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림자라는 것은 다른 물체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어서 빛이 다른 그 바닥이나 이런 곳에 닿지 못해서 생기는 게 그림자인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엣지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를 그라데이션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좀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냥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위에 있는 이런 장면인데,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에서 활용된 건데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 엣지로부터 엣지 주변이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AO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엣지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긴 입체가 있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겠죠. 엣지로부터의 그레디언트, 여기 있는 엣지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까울수록 짙고 멀수록 옅어지는 자, 이런 그라데이션을 준 거예요. 지금 그라데이션이 좀 진하게 표현됐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그라데이션이 좀 너무 길어서 그리고 너무 짙어서 얘를 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그라데이션이 모든 엣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이쪽에도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면 이 그라데이션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짙다가
자, 여기는 이렇게 짙다가 점점 옅어지는 이런 그라데이션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홈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거리가 짧죠. 근데 얘는 길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내려올 수 있는데 이 길이를 봤을 때 홈이 짧고 좁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짙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엣지로부터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얘의 계산 방식은 이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사실은 이 공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요. 공. 그리고 공들의 그 교집합을 구해서 많이 겹친 곳일수록 짙게 보이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 부분만 떼 나와서 자,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 공이 있어요. 여기에도 공이 있어요. 여기에도 자, 그러면 이 왼쪽 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이런 많은 공들이 겹쳐 있고 여기 기역자로 꺾여진 부분도 또 많은 공들이 겹쳐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그 건너편 공들이랑 또 많이 겹치도록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좁은 홈은 공들이 서로 많이 겹칠 거고요. 이렇게 넓은 곳은 공들이 한 번씩밖에 겹치지 않을 거예요. 많이 겹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겹칠수록 여기를 짙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거 왜 사용하냐 하면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자, 이런 상자의 그림자 계산을 할 때 여기 조명이 있죠. 그러면 이 윗면이 바닥 어디엔가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렇게 좀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쉬의 꼭지점과 이 그림자가 시작하는 점에 그 정밀도를 또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전에 다른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섀도우 바이아스라는 값으로 그 거리를 정해줄 수 있는데 그 섀도우 바이아스 이 값이 적을수록 정교한 그림자가 생기지만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물체랑 작은 물체가 한 공간에 같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인테리어 장면에 뭐 스피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마우스 같은 게 있다. 그럴 때는 컴퓨터 마우스에 있는 그 좁은 틈새를 그림자로 렌더링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생긴 마우스가 있을 때 이 마우스에 이렇게 파팅 라인 이런 게 있죠. 이 파팅 라인이 이 부분을 단면을 빼보면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입체일 거예요. 약간 들어가 있는.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여기 있는 빛을 계산해서 이 빛이 여기에 닿아서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컴퓨터가 큰 공간과 작은 공간을 동시에 모두를 정교하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 섀도우 바이아스 값을 계속 낮춰주지 않으면 이런 데는 그림자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컴퓨터의 계산량을 이 값이 적어지면 계산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산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AO라는 이런 과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해 안 되면 AO는 그림자는 아니지만 좁은 부분에 그림자처럼 뭔가를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테리어 같은 데서 이렇게 벽이 있을 때 뭐 창문이 이렇게 있고 자, 이런 벽이 있을 때 이 벽에
짙은 그림자가 이렇게 밖으로 살짝 새 나오면서 입체감을 좀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으로 사용한다 하는 사용 방법이라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AO에 대해서 좀 긴 설명을 했고요. 자, A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는 모델링 엣지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옅어져 없어지는, 보통은 그레이스케일로 만들지만 컬러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포토샵에서처럼 색을 그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포토샵의 그레디언트를 지정하는 방법처럼 해주면 되고, 다른 하나는 맥시멈 레이 랭스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엣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 음영이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맥시멈 레이 랭스가 커지게 되면 그레디언트 색이 엷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직접 한번 해보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AO를 켜줄게요. 여기에 앰비언트 어컬루전을 켜주고 상자를 부셔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렌더링 해볼게요. 좀 GI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디폴트 라이트도 켜져 있는데도 렌더링이 안 되네요. 자, 지금 이게 렌더링이 안 되는 이유는 상자의 안쪽 면이라 노멀이 지금 뒤집혀져 있어 그런데요. 컨트롤 A. 자, 이 파란색은 노멀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면을 모두 선택하고 리버스 노멀 하면 면이 이제 뒤집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렌더링이 안 되네요. 스탠다드 렌더링인데. 자, 지금 GI를 켜놔서 그랬었고요. 현재 AO를 켜게 되면 이 모델링의 엣지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런 음영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를 설정하라 그랬는데, 그레디언트 컬러를 좀 특이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색깔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뭐 끝나는 부분도 조금 다른 색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됐네요. 현재 이 상자는 가로 세로 높이 2m 짜리인데요. 맥시멈 레이 랭스가 지금 1m예요. 얘를 30cm로 줄여볼게요. 자, 흰색이니까 흰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30cm로 줄이면 지금 이 엣지로부터 30cm만큼 가서 이 그라데이션의 반대쪽 색깔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교한 AO를 만들 수 있겠고요. 이 값이 커질수록 예를 들어 300 해볼게요. 자, 300을 하게 되면 이 엣지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니까 200보다 더 높은 300에 가야만 저 그라데이션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푸른색이 더 멀리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약간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AO에 대해서 긴 설명이 끝났습니다. 멀티패스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겨서 해볼게요.